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두면 가장 있어 보이는 경제 또는 정보기술 이야기 단 하나만 골라서 전달드리는 티묵 모닝 2022년 9월 5일자입니다.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고도화되는 에너지 가격 정책이에요.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를 한데 묶어 표현하는 주요 7개국, 즉 G7은 최근 에너지 산업에서 전 세계 파급 효과가 클 수 있는 결정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월 2일 G7의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논의 끝에 러시아산 석유로 만들어진 제품과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에 대해서 가격 상한을 두는 제도를 긴급 시행하기로 결정했어요. 원유는 알겠는데 석유 제품은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유를 가공해서 만드는 것을 석유 제품이라고 합니다. 원유는 땅속에서 뽑아 올린 석유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석유 제품은 거기서 정제해서 얻어진 물질과 그걸 조합해서 만들어낸 화합물을 얘기하는 거죠. 가장 가까운 예로는 여러분들이 밟고 다니는 아스팔트도 석유 제품이고, 경유, 휘발유, 윤활유 모두 원유가 아니라 석유 제품에 속하는 거예요. 아무튼 G7은 이제 러시아로부터 사는 원유와 석유 제품에 대해서 가격 상한선을 두기로 하는 결정을 해서 9월 2일 공동 성명을 내놨습니다. 애초에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고, 유럽연합이 곧 내놓을 6번째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맞춰서 시행할 것으로 이야기가 됐죠. 아직 가격 상한선이 정확히 얼마인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참여하는 국가들과 함께 기술적으로 결정해서 상한 가격이 얼마인지 모두에게 공개될 예정이고요. 이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서 조정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가격 상한제의 노림수 또는 효과는 뭘까요? 첫 번째 효과는 당연히 러시아가 에너지 부족 현상을 겪거나 미리 많이 쟁여두고 싶어하는 국가들의 에너지를 팔아서 전쟁 자금과 국가 유지 자금을 쉽게 마련하는 것을 견제한다는 것인데요. 대놓고 얘기해서 어차피 러시아산 에너지를 완전히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그만큼 세계에서 러시아산 원유만큼 공급이 사라지는 효과로 인해서 전체적인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만큼 공급이 적어지면 가격은 올라가는 거니까요. 반대로 러시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세계의 러시아산 원유 공급을 과거처럼 하지 않아서 전체적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러시아가 외교적으로 불리해서 중국같이 자신들을 받아주는 국가에 할인해서 싸게 파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미 원유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라갔으니까 거기서부터 할인해서 팔아도 과거에 비하면 충분히 할인해서 파는 것 치곤 수익이 나게 되는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유, 저희 다른 데서는 저희가 밉다고 이걸 안 사줘서 저희가 특별히 싸게 팔아드리는 거니까요, 싸게 좀 사가 주시겠어요? 라고 해서 파는 거긴 한데, 전체적인 가격이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올라간 가격치고 할인해서 파는 건 수익이 나긴 난다는 거죠. 즉 원유 가격 자체가 올라가 있는 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G7을 비롯한 유럽연합은 이 구조를 깨부수기 위한 세밀한 작전을 짜고 있는 중인 거예요. 러시아산의 공급을 받아서 세계가 이용할 수 있는 원유 공급량을 최대한 유지를 해 전체적인 가격이 안정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동시에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할 때 상한 가격이 있게 되면은 러시아에게 최대한 적은 돈을 주기도 하고,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유 공급은 빠듯하지 않게 되니 전반적인 원유의 가격이 떨어져서 원유를 판매하는 국가들의 수익이 떨어지는 효과까지도 얻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 산유국에 포함되기도 하고요. 석유를 파는 국가요. 러시아는 석유 산유국 기구 플러스인 오펙 플러스잖아요. 이번에 석유 생산량을 줄이는 감산을 해서 에너지 가격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오펙의 플러스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효과는 물가 안정화예요. 결국 전 세계가 앓고 있는 여러 사유 중 가장 큰 것은 최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높은 물가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것인데요. 단순히 물가 상승률이 한동안 높은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높아진 물건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다들 고민이 깊었죠. 물가 상승률은 앞으로 떨어지더라도 이미 과거에 10%에서 20% 가까이 올라버린 장바구니에 담을 상품 가격이 유지된다면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편할까요? 아니겠죠. 따라서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이고 높아진 생활 물가를 낮추는 노력도 필요하게 되는데요. 특히 에너지 전쟁 한복판인 유럽은 이런 물가 상승률 대비 임금 상승률, 즉 우리의 월급, 연봉 상승률이 못 쫓아가는 문제로 내부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가가 막 11% 이렇게 오르는데 우리 뭐 임금 많이 올려주네 이러면서 막 7, 8%, 9% 올라봐야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의 근원, 물가 상승을 잡으려면 가장 강력한 것은 역시 그 모든 상품들의 이동에 들어가는 비용인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것입니다. 과거 서부 텍사스산 중유 WTI 가격 기준, 즉 원유 가격의 한 기준으로 120불 정도 하던 원유 가격에 비해서 최근 38불, 38달러 안팎으로
원유 가격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 또한 높다면 높은 에너지 가격이고, 더 큰 문제는 러시아를 포함한 국가들이 에너지 가격으로 언제든 다른 국가를 위협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걸 깨달은 게 문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유 가격 상한제 테스트를 통해서 국제사회가 특정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협력을 통해 상한을 정하고 대응이 가능할지 지켜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테스트와 동시에 물가가 잡혀준다면 더욱 좋겠죠? 한 방에 잘 될 리는 없겠지만요. 다만 우려사항은 러시아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과연 원유를 팔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안 팔고 말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지금 천연가스를 유럽 국가에게 원활하게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옐런 재무부 장관이 그래도 판매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 러시아 경제에 이득일 것이라는 이유로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는 있는데요. 참고로 러시아는 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공동성명이 발표되자 본래 9월 2일이면 독일로 연결되어 있는 천연가스관을 다시 오픈해 줄 것이라 했던 걸 다시 고장났네, 문제가 있네, 가스가 막 새네 하면서 공급 재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 공동성명에 반발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죠. 독일 쪽은 그럴 줄 알았다라는 반응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천연가스로 계속된 위협을 러시아로부터 받은 유럽 국가들은 방금 독일도 마찬가지고 이미 러시아가 완전히 천연가스를 공급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천연가스를 비축하기 시작했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9월 3일에 따르면 러시아산 가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이자 G7 의장국, 그리고 방금까지 언급한 독일의 에너지 담당 부처의 경우는 가스 저장고에 이미 10월 초 목표분인 85% 가까이 충전시켜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곧 목표 달성하고 겨울을 안전하게 날 수 있다는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천연가스 구매처를 다양화해서 러시아산에 대한 의존도를 10%까지 줄이는 데도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뭔가 순조롭게 대처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독일에서는 이게 완벽히 대처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면 안 되고 긴장해서 더욱 잘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니 에너지 전쟁 별거 아니네 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허리띠를 열심히 졸라매서 간신히 생존 수준은 대비하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유럽 국가도 열심히 비축하며 대비 중이라고 하네요. 다만 러시아는 이 상황에서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이 G7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 참여해서 가격에 상한을 두고 구입하겠다 밝히는 국가에는 러시아가 원유 수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안 팔아 하는 거죠. 이들의 에너지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전 세계 에너지 가격과 우리를 씨름하게 하고 있는 물가도 영향을 받을 텐데, 이제 어떤 일들이 또 굵직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지켜볼 수 있게 됐겠죠? 여러 차례 조정이 있을 거라고 예고하기도 했고, 원하는 대로 세상의 석유 공급량은 유지하면서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면서 러시아가 버는 돈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줄지 한번 지켜봐야 될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G7은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따라서 다른 국가들에게도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강력하게 반발하기 시작했죠. 물가 안정을 가져다 줄지 아니면 격화되는 에너지 전쟁 상황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 또는 정보기술 이야기로 커피 한 잔을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티묵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많은 시청자분들과 여기 있는 후원자분들 덕분에 제작되고 있습니다. 박윤아님 감사드립니다.